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사실은 이번 선거법 네. 유죄 판결에도 크게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잖아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김혜경의 수행부서 배소연이가 이 호주 뉴질랜드 이 출장에 동반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같이 갔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선거법 재판에 판결문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 배소연이가. 도대체 왜 갈 일이 없는데 갔느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모두에 언급을 했지만 배소연 씨의 그 급여를 받는 재산으로 축적되는 재산치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네.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라든가 어떤 재산 증식에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재산 축적 사항이 도대체 어느 루트나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집약이 된 거냐, 축적이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뉴질랜드에 그 출장을 가면서 뭐 김문기 씨라든가 사실 정식적으로 보면 이 성남 공무원들, 성남시의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성남시 공무원 9명, 도계공 공무원 네. 2명, 유동규, 김문기. 그렇죠. 원래는 이현철 처장을 가려고 했는데 정진상이가 그 사람 그 골프도 잘 못 치고 편한 이재명 잘 아는 그 김문기로 교체를 하라고 김문기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적은 뭐 놀러 간 겁니다만은 호주 뉴질랜드 선진 그렇죠. 교통체계 그걸 뭐 그걸, 공부를 좀 둘러보겠다 해갖고 간 뭐 거라.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배소연이가 거기 따라갈 이유가 이유가 없다. 하등이 없는 거죠. 그동안 배소연은 솔직히 김혜경의 어떻게 보면은 몸종, 그렇죠. 공업이 역할을 한 거 예. 아닙니까? 아주 전담팀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배소연이가 거기 온지 같이 온지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수행을 했다고 봐야죠. 몰래 그림자 수행. 정진상하고 이 배소연이가 그림자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진을 못 찍게 해요. 네. 근거가 남는다. 예. 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과거 정진상이가 힘 좀 쓸 때는 언론사에서 정진상 얼굴을 못 냈지 않습니까? 네. 배소연이도 보면은 그 많은 재판을 하고 다니는데 꼭 마스크를 쓰고 그림자 수행을 하는 거죠. 얼굴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결혼식 때 그 얼굴을 가지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스터리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소연이가 변호사 시절부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성남시 경기도에 있었을 때 배소연이가 실질적으로 이 비자금 관리를 다 해온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믿는 사람이 계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차명 재산, 차명 계좌 이런 관리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회장도 달려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그 회계 담당 직원들이 터뜨려 갖고 가는데, 이 호주에 가서도 뭔가 그 비용을 좀 조작해 갖고 비자금을 마련하고 거기서 쓰는 돈을 이 배소연이가 관리한 것 아닌가. 뭐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하고 그런 어떤 내밀한 그런 어떤 관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나중에 또 폭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이제 그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펌, 우리 흔히 말하는 로펌의 이제 실질적인 그 사무장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배소연 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성남시라든가 이제 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김혜경 씨의 수행 팀장으로서 또 전속 비서관 입장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부부가 같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배소연 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믿죠.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모든 지금 뒤집어 쓰는 형태의 독박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 나타난 재산으로 봤을 때 과연 급여를 받고 이런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급여를 전부 합쳐도 4억도 안 그러니까요. 된다는. 그런데 수십억 상당의 재산이 지금 있지 80억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80억. 그래서 실가로 따지면 100억이 네.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밑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 당시 호주 그 출장 가서 통역비만도 2,500만 원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요새 웬만하면 다 통역이 되고 그리고 거기 뭐 한 7, 8일 있는데 무슨 2,500만 원이 드느냐 이런 뭐 것들 과다 산정을 계상을 한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런 작업들을 배소연이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80억의 재산 이거 이제 국세청에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이미 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국세청이 이런 것을 탈탈탈 털면은 뭐 다 나올 겁니다. 자금 출처가. 이런 것들이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이라고 이제 저승사자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죠. 제일 무섭죠. 네, 그 사국에서 이제 그 자금의 입수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자금 출처 이런 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가차명 계좌를 이용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사람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만약에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이 또 수사를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드러날까 여기에 대해 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배소연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경기도 법과와 관련해서 1억 3,739만 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2년 이상의 징역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제 양형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억여 원이 넘는 그 공직자로서 법인카드를 유용을 해서 배임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액수에 따라서 틀려요. 업무상 배임도 이제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이 유기징역이고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인데 1억 정도 같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배임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사안으로 볼 때는 본인이 그 어떤 범행에 대해서 은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제3자 업무상 배임도 이게 처벌을 받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배소연의 호주 출장 동행 이 문제는 정혁직 변호사가 이 판결문을 입수를 해갖고 터뜨렸어요.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도 않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서 김지은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 안희정 전 지사가 3년 6월에 징역형으로 받고 대권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지 않습니까? 네네. 가서 출장 가서 성폭행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드러난 거니까요. 네.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이 네티즌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배소연도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또 어떤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또 조심스럽죠. 네. 이런 문제는 아주 내밀한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네. 아무런 증거 없이 추측을 하는 그럼요. 것도 네. 바람직한 것은 아니어서 네. 저희가 더 이 부분은 얘기는 안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또 우리 고영신 TV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고 TV에 맞지 않는 토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호주 출장에 배소연 씨가 동행했다, 수행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갔던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을 진짜 수행한 사람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을 가서 뒷받침해주고, 이 바다 낚시, 그 낚시배도 유동규 자기 돈으로 이렇게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서정국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혹시 봤느냐? 저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 근데 유동규 씨가 아주 본 사실이 전혀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일주일 정도 있었으니까. 예. 네.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모르겠냐. 그러니까 배소연 씨는 그 공식적인 그 수행한 사람들하고는 떨어져서 아마 은밀하게 같이 현지에 가서도 동행을 하지를 않고 뭐 호텔에 있었다든가 무슨 그런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섀도우 수행이라고 그림자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은 유동규 씨가 못 봤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배소연 씨의 그 수행은 극비리에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극비에 같이 가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배소연이가 하고 거기서 조금 뭐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 한 거 아닌가. 네,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네.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네.